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자작나무 그리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보이는 사진에 있는 자작나무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리가 아마 뭐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뭐 나무 종류 중에는 아마 가장 많이 그리는 나무가 자작나무, 소나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아마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일단 나무가 좀 예쁘게 생겼잖아요. 예, 특징이 이 밝은 색에 여기 검은 눈동자처럼 검은 무늬, 점박이 같이 이렇게 박혀 있는 게 특징인데요. 아마 요즘에는 뭐 공원이나 주변에서도 가끔 뭐 누가 인위적으로 심어 놓은 나무겠죠? 그런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자작나무 그리기는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뭐 복잡한 형태를 띠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만 보면은 우리가 대나무를 생각하면은 대나무가 그냥 위로만 곱게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작나무도 약간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처음에 형태 잡고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기도 수월할 텐데 먼저 요 그림을 보고 형태를 잡아 볼게요. 형태는 뭐 딱히 복잡하게 그릴 게 없이 그냥 지금 여기 사진에서는 앞에 보이는 게 하나, 둘, 셋, 네 그루 자작나무가 우선 보이고, 그리고 물론 저 멀리 자작나무가 있지만 우선 크게 보이는 거는 네 그루 자작나무이기 때문에 네 개를 우선 그리는데 그냥 직선으로 그냥 길쭉한 자작나무 그려주면 됩니다. 네 개를 이렇게 그리고 이거 위아래 위아래를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 그리다 보면은 아래 위로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어가 정해놓고, 자 이렇게 형태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그 전에 자작나무 같은 경우 특히 그림에서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줄기가 있으면 가지에 위에 나뭇잎이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자작나무는 이런 게 다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나무로 치면 여기 줄기 부분만 특히 많이 보이고, 위에 물론 잎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나무처럼 풍성하게 있거나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작나무를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 자작나무 전체가 보이는 경우보다는 이 나무에 있는 요런 무늬들이 있고 요런 부분들 위주로 그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소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도 자작나무 위아래 전체가 다 보이기보다는 이 나무 둥치 부분, 몸통 부분 위주로 지금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형태를 잡고, 자, 그런 다음에 뭘 하냐? 나무가 우선적으로 둥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원기둥 그려보셨죠? 둥근 원기둥 뭐 다 아시겠지만 원기둥 이렇게 보면은 뭐 빛이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살짝 이렇게 명암을 넣잖아요. 그죠? 여기가 밝은 면, 어두운 면. 그거를 생각하셔 갖고 나무 전체에 우선 명암을 넣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작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는 그렇게 뭐 어두운 색이 아니고 오히려 밝은 느낌이기 때문에 바탕이 밝잖아요. 밝기 때문에 이렇게 칠할 때는 너무 진하게 칠하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전체적인 색을 넣어줬죠. 자, 그리고 나서 자작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검은 점박이처럼 박힌. 실제로 자작나무는 요것만 잘 그려줘도 그냥 누가 봐도 아, 자작나무 그렸구나 라는 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작나무는 막 이걸 막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기본적인 요런 표현만 해줘도 충분히 자작나무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검은게 여기 검은 점박이 부분을 이건 아주 진하게 해줘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지금처럼 바로 진하게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일단 색깔을 넣기 전에 우선 위치를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있는 위치를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사람 손을 그리다 보면은 무의식 중에 일정하게 그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자작나무를 그리다가도 무늬를 그려야지 했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 일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 벌판에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를 심겨야겠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 누가 뭐 모내기에 모종 심어 놓은 것처럼 너무 일정하게 된단 말이죠. 간격이라든가. 그게 누구나가 그리다 보면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일정하게 그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요걸 보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억지로 일정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처음 그릴 때는 약간 요렇게 여기도 대략의 이 무늬에 있는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은 아주 진하게 그려줘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진하게 색을 넣어주면은 지금 전체적인 나무에서 이게 강하게 지금 표시가 나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쪽 면은 조금 더 어둡게 해줘도 되겠네요. 요거 자작나무 그리는 방법은 한 가지를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 한 나무 한 그루 나무를 그려보면은 그리는 게 똑같아요. 뭐 요런 무늬만 위치만 틀릴 뿐이지 같기 때문에 하나 요렇게 보면은 다른 것도 다 그냥 똑같이 방법을 써서 그리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진하게 보이는 부분을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에도 나무 결이라든가 조그만 무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 자작나무가 그림으로 그리기 좋은 게, 물론 뭐 예쁜 모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 그림을, 뭐 어느 정도, 뭐 솔직히 말해서 그림을 잘 못 그려도 자작나무 그리면 좀 있어 보이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 이 자작나무 그렸구나. 특징도 잘 살 수 있고요. 다만, 이 약간 그리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자작나무가 생뚱맞게 한 그루만 이렇게 자라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자작나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자작나무 저 유명한데 강원도 인제인가? 하여튼 강원도 어디 유명한 자작나무 숲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봐도 아주 빽빽하게 자작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내가 많이 그린다 그러면 이거는 이걸 다 그릴 수도 없고 굉장히 뭘 그려야 될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다 그리기는 어려운데 그렇다고 뭘 생략해서 그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작나무가 그냥 뭐 줄기가 막 뻗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위로 쭉 뻗은 나무기 때문에 뭐 그림을 그리면 조금 단조롭거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빼빼로 과자 보면은 이 겉에 아몬드 묻은 빼빼로 있잖아요. 그거를 빼곡하게 이렇게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과자 자체가 뭐 모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길다란 짝대기 모양이잖아요. 그 요런 부분도 요 나무도 그런 게 다 그런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잘 표현해 준다라면은 그림으로서는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되죠. 지금 요 사진에서도 일단 보이는 게 네 그루를 그리고 이 뒤쪽의 배경도 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다 그린다는 게 아니라 조금 생략해서 그릴 거거든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하나를 그렸고, 그리고 뒤쪽에 보이는 나무도 그려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요 네 개를 그릴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는 게 한 가지 그릴 때처럼 거의 뭐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 그리는 게 조금 보는 게 즐거우신 분들은 저 앞으로 건너뛰어 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요 그리는 게 똑같으니까.
자, 4개 중에 마지막 한 그루가 남았네요. 지금처럼 이제 비슷한 거를 이렇게 여러 개 그리다 보면은 이게 그리기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걸 계속 그린다면 모르겠지만 어쩌면은 그래서 이걸 그리다 보면은 처음엔 한두 그루는 정성스럽게 그리게 되다가 나중에 되면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조금 대충대충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릴 때는 그래도 끝까지 처음 나무처럼 좀 신경을 써서 그리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진한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진하게 하셔도 됩니다. 이걸 뭐 너무 진해질까봐 진하게 하는 게 겁난다. 우리가 뭐 겁낼 게 따로 있지 이거 진하다고 겁날 건 없잖아요. 설령 진하면 우리에게는 지우개가 있잖아요. 지우면 되니까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나무에 이제 검게 또렷이 드러나고 특징도 잘 살고 하니까. 연필 그림은 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밝고 어둡고 그 명암 차이를 조금 대비되게 준다거나 좀 또렷하게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진한 데도 없고 뭐 흐리멍텅 해버리면 그림이 뭔가 조금 뿌연 느낌의 회색 톤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진하게 할 때는 특히 이런 그림은 또 좋은 게 진하고 밝고가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금 HB 연필을 쓰고 있는데 아마 그리시는 분 HB 연필보다는 뭐 2B나 2B 정도 쓰시면 더 잘 되실 거예요. 저는 HB 연필이 제가 쓰기에 뭐 저하고 잘 맞아서 이걸 자주 쓰는데 처음 그리시는 분들은 2B 정도 쓰시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네요. 진한 부분도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나무로 어느 정도 표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무만 있으면 아까 말한데 나무 자체가 뭐 복잡한 형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너무 비어 보이거나 그 위로만 쭉 뻗어있기 좀 허전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작나무란 거는 이런 것만 그려도 훨씬 표시가 날 수 있죠. 자, 고른 다음에 요렇게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넣을 텐데 여기에서는 배경은 그렇게 자세히 뭐 설명하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요 사진에서는 지금 요런 다른 나무 가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런 부분 오히려 자작나무만 있는 것보다는 요런 게 있음으로써 그려줄 것도 생겨나고 좀 더 그림에서 좀 더 그리는 효과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뭐 자작나무가 소대 주인공이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른 나무 가지들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다만 이런 거는 마지막에 그려주세요. 마지막에 뭐 이거부터 보인다고 여기서 막 뭐 그리지 말고 뒷 배경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 배경에서는 자작나무가 밝기 때문에 요게 생각을 이제 하고 하셔야 되는데 배경을 밝게 할지 배경을 좀 어둡게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겠네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는 이 배경의 색보다 앞에 나무의 색이 좀 더 밝으니까. 근데 여기 나무가 밝은데 이 배경도 밝게 하면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배경은 조금
이렇게 색을 칠해서 오히려 이 나무보다는 배경이 좀 어둡게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기 뒤쪽에도 이렇게 작게 보이는 자작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약간 비워 놓고 그쪽을 멀리 보여서 작게 보이지만 그래도 여기 검은색 문 이런 거는 뭐 작지만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거 이제 표시를 해두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색을 칠해 놓고 그런 다음에 나무가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지우개를 지우고 그런 다음에 그럼 이 지운 부분이 나무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안쪽에 이렇게 나무를 그려 나가도 됩니다. 제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자작나무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방금 제가 요 지우면서 생각난 건데 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빈 종이가 있잖아요. 자작나무 일일이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것도 그냥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제가 배경할 때 칠하고 지우개를 지웠잖아요. 그 방식대로 배경을 살짝 이렇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골고루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지금 제가 빨리 설명한다고 선이 좀 거칠어졌는데, 요거 선이 좀 안 보이게 촘촘히 칠해주면 더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고 나서, 아까 전에 했을 때처럼, 자작나무 특징이 여기 검은색 그거라 그랬잖아요. 점박이처럼 무늬. 이제 다른 지운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점박이 무늬를 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다만 이런 그림들은 뭐 이제 사실감 있는 그림 그림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좀 일러스트 느낌이 나는 약간 그런 식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나머지를 해줘도 자작나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나 요거나 특징은 뭐냐, 흰색 밝은색 바탕에 요런 것만 잘 표현해둬도 자작나무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 장가지들 또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식으로 뒤쪽에 배경을 그려 나가면 돼요. 뒷 배경 할 때는 좀 색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뒤쪽에 보이는 자작나무를 이렇게 지워서 표현해 주는 게 조금 효과적이긴 하네요. 이렇게 지워서 이 검은색 무늬 정도만 나타내줘도 이렇게 자작나무란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요건 어디까지나 조금 효과적이라는 얘기지 이렇게 꼭 그려야 되는 정답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릴 때 참고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 정도면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작나무를 그리고 그리고 저기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도 그려 넣어. 이거는 안 그려도 되지만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그려줘도 돼요. 이건 그냥 진하게 그 위에 이렇게 자작나무 그린데 그 위에다가 덧칠해서 그려 놓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요 나무를 조금 더 딱 또렷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린 데다가 나무 위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늘게 해서 지우개를 살짝 지워주면은 좀 더 부각되게 또렷하게 보이긴 해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려주고 예, 이런 데는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고 싶으면 좀 더 진하게 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요 나무가 여기 어두운 부분이고 여기 밝은 부분이잖아요. 그 밝은 부분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밝게 하고, 나무도 이 자세히 보면은 표면에 결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 나무에는 결이 이렇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결이
줄무늬가 아니고 결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얗게 지운 거 살짝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얀 부분을 밝은 부분 이렇게 지워줘도 좀 더 결의 효과를 좀 더 살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안 해줘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주면 살짝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다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줘도 무방한 부분이에요. 자, 자작나무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자작나무 그리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걸 그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